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이거 국제적 대응, 일반 뭔가 중요도 하나 정도. 공부를 하셔야 할 거는 겁나게 많은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요번에는 뭐 T2B 하나 정도 나왔죠.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접근은 첫 번째는 이제 국제적인 큰 이벤트 행사가 있어서 거기서 뭔가 향후 뭐 10년, 20년을 결정하는 그런 그 사항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이 뭔지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나온 게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관련해가지고 파리 협정이 맺어졌는데, 바로 16년도에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왔거나 앞으로 지금은 시험에 나올 예정일 문제는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해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사항이 예정이었어요. 예정.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미뤄지고 막 이래서. 그게 뭐냐면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이라는 거를 2010년도에 만들어서 그걸 쭉 10년간 쭉 해오고, 거기에 그 전략에 따라서 aichi 생물다양성 목표라고 하는 20가지, 그거를 이제 2020년까지 목표였는데 2020년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그 목표를 국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하기로 약속을 해서 2018년도 제14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그 TF팀을 만들었어요. 2년 동안 계속 논의해서 의견 수렴하고 해가지고 2020년에 중국의 쿤밍에서 하자 했는데, 코로나가 빡 터지는 바람에 회의가 보통은 10월 달에 이렇게 한 거가 그 21년도로 4월인가 5월 달에 미뤄졌거든요. 그건 못했어요, 그때도. 근데 연말에 12월 달에 12월 달에 회의를 하긴 했어요. 21년도에.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 의견이 다 채택을 하지 못해서 4월 달에, 올 4월 달에 쿤밍에서 대면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때 경직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그 관련된 거는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2030 생물다양성 그 전략, 그거를 영어로 포스트 2020 GBF라고,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 프레임워크이 초안을 나왔어요. 그걸 예상 문제로 뭐 뽑았는데 이번에 나오진 않았고요. 하여튼 그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제 국제적인 지침이나 뭐 전략 이런 것들이 국내 정책으로 환경 정책으로 계속 반영이 되잖아요. 그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에 얘는 이 국제적 대응에서 정상회의를 하면서 요게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요게 KSDGs라고 해서 한국형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제3차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수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 정책이 가능한 거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환경 현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도는 조금 이게 낮다. 공부할 거는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강이 요거 이제 국가적 대응에서 2강 환경법 정책 제도 다 법률이 이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된 법률이 한 80%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뭐 아직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총정리도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환경법규에서 체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는 그렇게 표시 안 돼 있나? 여기 있는 중에서 자연환경 관리,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내용을 보시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최근 법 개정한 사항. 이번에 시험 문제는 이제 자연환경 보건 사업이 나온 게 법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법 개정 사항들을 조정적으로 보고 이슈관에는 이번에 탄소 중립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관련은 거의 이제 안 나왔죠. 이번에는 이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는 여기 3강 환경 그리고 이제 중요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별로 안 나오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할 분야가 되겠고 환경 영향 평가가 예전에 좀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요번 시험도 그렇고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그래서 그게 환경 영향 평가사가 생긴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저희 자연환경 관리 기술사 분들이 일하는 분야가 저처럼 생태 보건 쪽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 영향 평가에서 자연환경 쪽에 일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러면 영향 평가를 하는데 자연환경이니까 주로 동식물 생태계 조사 부분에 주로 가 있어요. 생태계 영향 평가 2종 부분에 이분들은 환경 영향 평가의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조사하는 부분에 거기 있어서. 근데 대신에 그런 환경 영향 평가의 기본적인 내도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시지만 생태계 조사 부분은 쌈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태계 조사 방법론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곤충 조사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조류 조사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수소곤충, 육상곤충, 식생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나왔고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환경평가 잘 모르는데 기본적인 것만, 기초적인 것만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4강은 생태. 4강 요거 한 3개, 4개 정도 주문도가 이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생태학에서 신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용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요게 조금 시험 볼 때 에러를 겪는 부분이죠. 생각도 안 했는데 툭 튀어. 요번에 나온 게 개체군 생존 분석.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떨 때는 이슬점 최근에 광포합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이게 시험에 딱 나왔으면 어렴풋이 아는데 책 쓰기는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서 예상 문제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고 기본적인 거 개체군, 군집,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 환경 추정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5강이 경과생태학인데 이것도 하나 반, 2개 정도. 그러니까 요번에도 안 나왔고 근데 지난 시험에는 조금 늦게 나왔고 근데 여태까지 나올 거 시험 문제는 웬만한 건 다 나왔고요. 기본적인 또 내용을 원체 또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건생태학 여기 6강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중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특히 실무형에 요번에 또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이제 생태계 보존 부담금 반환 사업에 생태 자문, 생태 감리 지난번에 요 2개를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하시오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모니터링 자문단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이거 실제 반환 사업을 한번 해보면 대략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쪽에서 일을 하거나 보건직 일을 경험 없으신 분은 이제 경험이 없으면 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고 따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해요. 환경부가 가장 잘하는 거 많이 하는 일이 가이드라인 지침 만드는 거라서 엄청 많습니다. 가이드라인 지침들이 그걸 보고 따로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그래서 저거를 스터디 그룹을 짤 때
때 보건 쪽에서 일하시는 분, 환경평가 쪽에서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뭐 이제 공무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정보 교환을 좀 더 이제 더 넓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형으로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다음은 7강이 여기 7강 여기 이제 살림과 비탈면 녹화. 그래서 이번에 뭐 예상이 됐던 문제였죠. 산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도 엄청 하여튼 울진에 산불이 엄청 나서 예상이 됐었던 문제여서 나왔죠. 이제 모니터링과 산불 보건 방안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산불이 하여튼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저 식물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비탈면 녹화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탈면 녹화도 뭐 나열 문제는 웬만큼 다 나왔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식생의 정착에 비탈면 녹화 시 식생의 정착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식생 피복 속도를 영향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거랑 거의 뭐 대동소이한 문제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면 비탈면이 나오면 그래서 요거는 비탈면 녹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 선정하는 녹화 공법 선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설계적인 차원에서는 공법이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인 비타민 녹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종자 배합 설계입니다. 종자 배합 설계, 시드 믹스 디자인이라고 그 조급표가 있습니다. 일반형 복원이냐 자연 복원형이냐도 나눠지고 그거가 초본형이냐 묵본형이냐 혼합형이냐 이렇게 해서 그 종자의 배합 비율이 이제 조급표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 파트에서는 시험 시공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이제 좀 한 100에서 200회별 정도 공법별로 3개를 공사를 해가지고 모니터링 평가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시험 시공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식물 소재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8강. 8강은 요 습지와 하천. 이거는 뭐 한 3개 정도? 최근에 할 때 요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요번에 습지와 하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습지는 공부하실 게 일단은 습지의 정의, 그 다음에 유형 분류, 지정 기준. 누적한 건데.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습지의 정의와 유형과 지정 기준이 남사를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습지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뭐 1교시의 문제가 우리 습지의 지정 요건 뭐 이렇게 나와서 그거는 요거 이제 두 가지 남자의 협약과 습지와 저기 그 세 가지를 공부해서 공부가 충실해서 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라고 하는 거는 수질 또는 생물 다양성의 증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습지 그러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성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요번에는 방수공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그러한 습지의 주변에서의 식생, 수생식물 종류가 뭐고 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그거 이제 중요하죠. 하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일반 그냥 하천, 자연 하천의 구조와 그게 종쪽 구조, 횡쪽 구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과거에는 좀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하천의 일반적인 이제 구조와 종쪽 구조, 횡쪽 구조 뭐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태 하천 보건사업 요 부분은 이제 요 업무 지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술 지침서나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거를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이제 생태하천
보건사업 업무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3차까지 개정돼서 나왔는데 그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기본 중요한 개념이나 이거는 그 뒤에 요약해서 다 실어놨거든요. 요번에 시험 나온 거는 참조합청이 이제 시험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구강은 요 생태도시하고 네트워크. 구강 요거 하고, 요 환경, 요 오염. 환경, 오염, 저가 두 개를 묶여서, 이것도 뭐, 두 개 정도. 그러면 이제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뭐,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특정지어서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고요. 생태도시를 관련해서 뭐, LID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여튼 자연 기반 해법,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태 네트워크 연결성, 그래서 그거는 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부분이고, 환경 오염, 정화 부분은 아까 이제 대기 오염, 그다음에 토양 오염, 그다음에 보건 지형 훼손된 거 이제 복원하는, 그거는 이제 보건 생태학 쪽에 좀 가까워서, 그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 그럼 이제 기권 대기 오염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분은 첫 번째는 역시 기후변화,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문제가 이제 좀 줄었는데 이 코로나 있기 전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매 회차 이제 시험에 나와서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 중에서 안 나온 거가 그 계절관리제. 그게 저희 쪽에서 안 나왔어요. 환경평가사는 시험에 나왔는데. 그리고 뭐 이제 산성비, 그다음에 이제 도시 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대기 오염이나 관련돼서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이제 토양 오염 주로 중금속이나 유류 오염인데 토양 기술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그 복원 방법이 하여튼 엄청 많은데 걔네들도 그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입장에서는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복원 저감 방안 있잖아요. 식물을 이용한다거나 미생물을 투입시킨다서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 정화 이거보다는 토양이 우리가 식물 소재를 활용해서 주로 복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토양이 이 생태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이 생육하는데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가장 잘 자라느냐, 식물이 생육 환경 입장에서. 그래서 토양의 정의, 지표면에 뭐 얇은 층이 붙고 오랫동안 푸가 장이 거쳐가지고 형성된 지표면에 얇은 층인데 구조는 층 구조되어 있잖아요. 5층, 뭐 A층, B층, C층, R층에서 그거.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의 지지 기반이 되고 뭐 수분 공급하고 탄소 저장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양의 물리화학적 물리성과 화학성. 그래서 물리성은 토성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밀도 뭐 이렇게, 화학성은 뭐 양연천영, 전기전도도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토양 쪽에 있어서는 오염 이거보다는 사실 수권은 이제 수질 오염은 오염만에 뭐 비점 오염, 뭐 점호 오염은 특히나 이 오염 이것도 저감 방안에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태학적, 생물학적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은 가장 쉽게 아시는 게 필터예요. 필터 넣어서 여과시켜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서,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폭기를 해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고, 화학적 방법은 약품을 투입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응집시켜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이게 물에 뜨든지 물에 가라앉거든요. 그거를 걷어내는 방법이 화학적 방법이고, 생태학적 방법은 역시 식물을 이용한 수생식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한 정화 방법이어서 이거하고 이제 여기 습지하고 또 이제 인공 습지와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줘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10강에서는 이제 뭐 총정리하고 예상지법 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쌍박해가지고 뭐 질문 없겠죠? 예, 시작하겠습니다.